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적도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그동안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 우리 철도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의 발전 모델, 그리고 발전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산업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의 직영화된 체제에서 공기업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0년대까지는 보면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부터 경부고속도로, 인동고속도로, 도로교가 개통이 되면서 빠르게 자동차 시대로 개편이 되었고, 그때부터 철도성 분담률이 감소하고 철도 경영 실적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1989년도에는 이제 철도청은 정부 공무원이 직접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철도공사법 제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 3차례 정도 무산이 되면서 95년도에 공사법이 폐지가 되고 96년도에 굴철도 특례법이 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형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때부터 회계 분리를 도입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 부재를 통해서 개혁 개선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당시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굴절 특례법에 따라서 개혁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과만 급식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 1999년에 이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 분리를 도입을 하고 운영 부분을 민영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2001년 12월에 철도 부족에 관한 부분들이 국회 제출되었지만 그리고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민영화 추진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시설과 운영 분리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로 건설과 운영을 분리를 하고 운영 부분은 민영화 대신 공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2003년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2004년에 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철도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철도산업 부족의 로드맵이 이제 그 당시 2004년 6월달에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됐었는데요. 이때 얘기된 부분이 이제 건설과 운영을 분리를 하고 2005년에 철도 공사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부분이 이미 이 당시에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구조계획에 따른 조직 개편을 보게 되면 철도청과 도시철도 건설공단이었다가 열차 수송 부분, 그 다음에 차량 부분,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철도 공사로 이관을 하고 건설 부분은 철도 시설 공단으로 넘기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MB 정부에서는 이제 수서발 KTX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개통을 계기로 민간에 맡겨서 민간 경쟁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특혜 논란이 되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철도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산업은 정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간 3자 간 크게 역할관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운송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건설하고 있는 고속철도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자사업으로 건설된 공항철도라든지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영철도 외에 76개 정도의 전유철도 사업자가 지금 철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아까 그래프 두 번째 옆에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철도 투자가 저희가 이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이후에 철도 투자를 많이 증가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한 7.3조 정도를 철도 건설 투자에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교통의 분담률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99년에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앞으로 철도에 투자를 늘리고 철도 교통의 분담률을 높여가겠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여기 기준으로 한 26% 정도의 철도가 이제 교통시장에서 분담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큰 갭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철도 교통 분담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경영 적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건 객관적으로 지금 철도공사 이제 회계 결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게 되면 2005년 이제 공사가 처음 출범한 이후에 2008년까지 적자가 증가하다가 적자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철도 경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2007년, 8년, 9년 이 당시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땅값이 이제 철도공사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2천억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비용에 반영이 돼서 적자폭이 더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용산개발이 결국 이제 무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용산개발 무산이 되면서 그 당시에 받았던 성과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공공성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동안 철도가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된 구조조정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06년, 그다음 2009년, 11년 연달아 이제 철도 공사의 경영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경영 개선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적자가 계속 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철도 분야의 인력이 95년도에 37,000명 정도 수준, 그 이전에 한 4만 명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 29,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28,000명 수준.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그동안 줄어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철도 투자를 하고 철도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철도의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적자를 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개발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 철도 공사의 부채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했던 지금 자본이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자본을 다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이 되면 3조 5천억 수준으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채 부분은 지금 용산 토지 땅값을 받았던 부분을 이미 다 쓰고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땅을 환수하기 위해서 땅값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단기 차입을 하게 되면 아마 금년 말이 되면 400% 이상, 500% 가까이 철도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철도 공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비용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도 건설 투자에 대한 비시 분석을 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한 수치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비용 구조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철도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철도 투자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철도 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적자 구조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래가지고 철도 산업의 활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영 부분이 적자가 나면서 건설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그래서 건설과 운영의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는 결과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계획했던 대로 투자에 비해 철도 수송 분담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결과적으로 철도 수요가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도 수요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철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독점적인 구조보다는 경쟁적인 체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여객, 어떻게 보면 물류, 차량, 시설 서로 상이한 기능이 됩니다. 어떻게 여객 서비스의 제공 체계랑 물류 서비스 체계랑 같은 방식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문화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철도 이제 시설과 운영이,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철도 공사에다가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역사 이제 관리하면서 주차장 수입을 공사가 가져가야 되는데 시설공단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역사 내에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광고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단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이제 안전상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면 안전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작업이라든지 기량 작업들은 현재 철도 공사에서 단독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설과 운영의 분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체제는 건설과 운영의 분리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 건설과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발생한 안전적인 문제보다는 그 양 기관 간의 수입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도가 어떤 형태의 발전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철도 산업의 키워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식적 분리, 이제 시설과 운영의 분리, 상하 분리를 예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평적 분리, 이제 그 같은 철도 운송 서비스 내에서 여객 부분, 화물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 것인가, 분리하는 게 적합한 것인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적합할 것인가. 그다음 철도 운송 부분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경쟁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전체 철도 산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 정부 그 철도 운영자가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자가 다 부담을 할 경우 막대한 자본 투자가 소요가 되고 그런 자본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연 독점의 논리가 성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운영이 분리가 되고 시설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경우에 운영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자연 독점의 논리는 상당 부분이 논리의 존립을 위태롭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선진국의 철도 산업 모델을 몇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더 많은 분류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식 유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미국식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유형, 특히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하나의 상하통합등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상하통합등 체제로 운영을 하고 정부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상하통합이 돼서 운영자가 과거 철도청 시절처럼 비용 부담을 하는 구조로 가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상하분리를 통해 정부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보를 하고 운송 부분은 그에 따른 굉장히 확보한 체제가 맞는 것인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하통합보다는 상하분리해서 정부가 투자의 책임을 지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국형 모델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철도에 그 브리티시 레일웨이라는 고성도 공기업을 갖다가 여객 부분 6개 회사, 차량 부분 회사, 화물 회사 이렇게 시설 회사도 물론 나눠가지고 각각 부분을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 간의 프랜차이즈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독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J라는 운영회사가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점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개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형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그 간성 같은 경우에 거의 99%에 가까운 시장을 그 독일 철도 지주회사 도이치반이라고 얘기하는 지주회사 산하의 운송 그룹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이제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과 스웨덴형의 좀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스웨덴도 물론 그 SJ라는 운송회사 밑에 자회사들을 두고 운영을 하는 체제입니다. 근데 독일은 좀 더 전문화된, 좀 더 다양한 자회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일 모델이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독일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이제 도이치반 그룹 내에 그 시설 부분도 그 세 가지 회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반 네츠라고 하는 철로 주식회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관리만 별도로 하는 회사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 전기에 대한 부분을 별도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이치반 모빌리티 로지스틱스라는 그 중간 지주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운송 부분을 이제 시설과 분리를 해서 운송 부분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송 지주회사 밑에 그 도이치반 롱디스턴스는 장거리 수송회사, 그 다음에 지역 수송회사, 그 다음에 화물회사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도이치반이 100% 출자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손자 회사들이 또 나눠져 있고요. 손자 회사들도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출자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이치반 그룹 내에는 1000개 가까운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철도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교통시장 내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항상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철도가 수송 분담률이 줄어드는 상황도 결국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항공이나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들도 항공산업, 이제 자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체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과거 항공산업도 대한항공에서 독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8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오면서 과점체제로 바뀌었었고요. 2005년 이후에 여러 저비용 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기존의 항공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다 싼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 수요도 늘어났고요. 항공산업도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도 다른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저비용 항공사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산업은 경쟁도 경쟁이지만 자기 이제 수요에 맞게 또 비용 구조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회사, 그다음에 시외버스 회사, 시내버스 회사, 마을버스 회사들은 각각의 이제 수요 구조에 맞게 비용 구조를 차별화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몇몇 관료들이 앉아가지고 특산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졸속적으로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방향은 2003년, 4년도에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던 철도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논의가 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달에 수서발 KTX의 명령경치 도입을 얘기를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의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철도공사도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계 분리를 하면서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보시겠지만 이제 독일 철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공사 체제 내에서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회 토론회가 이제 금년 초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엄태호 교수님이나 주효진 교수님 같은 부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 분리와 사업 부재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과 조금 더 잘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객 부분, 광해철도 부분, 물류 부분, 사업개발본부, 지금 현재 있는 본부들을 다 개별적인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의견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욱 국회의원님께서 주관하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도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공기업 체제 내에서는 개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익 서비스 노선, 이런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한 경쟁체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사 내에서도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경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잘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부분이 있겠는데요. 동해선이나 정릉선, 경북선 같은 적자 운전에 대해서 먼저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토레일에서도 다른 적자선에 대해서는 경쟁체, 민간경쟁체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작년 5월달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요하게 논의됐던 부분이 적자선부터 민간경쟁체 도입을 통해서 민영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 했었고요. 경실련에서도 작년 1월달에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다른 내용,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 입장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적자선부터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 시민단체 간담회, 그리고 철도에 이제 계셨던 언론들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철도공사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독일식 모델이 우리나라 체제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철도 노조하고도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 오늘 박홍수 그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때 홍수님께서는 이제 수서 강릉 노선을 좀 먼저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기됐던 의견들을 토대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발전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그 우리의 현재 제도적인 문화적인 여건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년도에 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가지고 그 철도공사의 독점체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철도 잠재적인 경쟁체제를 도입을 그 당시에 철도공사가 철도청이 정부 기관이 단독 운영하던 체제에서 변화가 되면서 향후 그 철도공사가 포기한 노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여건에 비해서 실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여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 시간 관계상 저희 실제적인 나머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철도 운송 시장에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철도공사 중심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선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공공 부분의 경쟁을 필요한 도입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지선철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에 대해서 철도 서비스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철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도공사가 운영 못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같은 경우 현재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된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선별로 많은 분들이 교차 보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일반 철도 교차 보조하고 있는지, 일반 철도가 고속철도 교차 보조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노선은 저비용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비용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비용의 인건비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적자선에 투입이 돼 적자선이 KTX 노선보다도 더 높은 구조로 운영이 되면서 KTX 비용 구조를 낮춰주는 그런 비용 부분의 교차 보조는 적자 노선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명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체제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공사가 중장기적으로 갈 때 여객회사, 여객 일부 노선에 대한 출자회사, 그 다음에 물류 부분, 차량 부분, 시설 부분들은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는 형태로 자회사 제도로 나눠서 좀 투명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 분할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일시적으로 변화를 할 경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추진 시기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노선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하고 좀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KTX 운영회사가 수서발 운영회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철도공사가 아까 보셨듯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를 하더라도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간에도 경쟁을 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자를 선정해서 철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적자선에 대해서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는 철도공사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현재도 철도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줄이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지역 수요를 고려했을 때 노선을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개편 방안, 발전 방안을 통해서 한 6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간의 경쟁을 통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공사가 개항을 했을 경우 두 회사 모두 적자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두 회사 모두 흑자 구조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트로 도시철도, 그다음 도시철도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 생기는 회사일수록 더 효율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이제 과거 독점 체제에서는 좀 이제 적자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경쟁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수자발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물류회사도 마찬가지고,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여객에게 내부적으로 밀려서 제대로 선로 배분을 받지 못하고 필요한 시간에 열차를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공정한 선로 배분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국민들이 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